자, 이제 회계 원칙을 한번 보시죠. 회계 원칙. 자, 우선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서 그게 이제 GAAP라고 옆에 간단히 써져 있는데, 이걸 이제 줄여서 갭이라고도 보통 이제 우리가 발음을 합니다. 우선 뭐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회계 원칙은 정해진 룰이 있는 거예요. 그 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기업 회계 재무제표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뭐 간단히 한번 읽어보면 이 회계 원칙을 정한 이유는 거기 자, 기업의 재무 상태 및 경영 성과 등에 대한 재무 보고 시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작성을 해야지만 어떤 정해진 표준 룰에 따라서 작성을 하니 그걸 정보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이 일관된 기준 하에서 정보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적용하고 있는 게 일반 회계 기준, 뭐 그다음에 중소기업 회계 기준, 그다음에 한국주택 국제 회계 기준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국제 회계 기준에 대한 얘기가 여기 또 언급이 되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제 회계 기준, 그게 이제 IFRS라고 하고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한국주택 국제 회계 기준은 앞에 이제 K를 붙여서 KIFRS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회계 기준을 작성하려면 아무나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야, 앞으로 이제 우리 기업 어떤 경제 활동들도 바뀔 테니까 우리 지금 실정에 맞는 어떤 회계 기준을 만들자 이런 의견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이제 위원회라고 보시면 돼요. 회계 기준 위원회.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기준 내용들 어떤 원칙을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국제회계 기준은 각국의 회계 기준은 서로 아주 다르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의사결정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회계 기준을 통일해서 그걸 국제회계 기준 위원회에 의해 국제회계 기준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하고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뭐 이걸 뭐 외울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런 거구나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자, 기업 회계 기준에 대한 내용도 나오죠. 그죠? 우선 국제 회계 기준 얘기했고, 이제 기업 회계 기준 보면, 이 회계 기준에 대한 내용은, 어떤 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되느냐, 일종의,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냐면, 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원칙을 정할 때 회계 원칙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종교적으로 좀 표현해 보면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어떤 이제 뭐 기독교, 불교 뭐 다양한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어떤 종교의 교리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웃을 사랑하자, 뭐 하자, 뭐 그걸 십계명이라고 보통 얘기하나요? 제가 이제 무교다 보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교리에 따라서 또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행동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대명제가 있잖아요. 누구를 사랑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어야겠죠. 그럼 누구를 사랑해라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십계명이라는 게 개념적 상향, 그러니까 이상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우리 종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돼. 뭐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게 그게 회계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회계 원칙에 보시면요. 우선 회계 정보가 작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명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고, 의사결정에 이용할 수 있으려면, 그 다음에 계속성이 있어야 돼. 연속성,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예? 과거에는 이렇게 회계 기준을 적용했는데 올해는 또 이번에 바뀌었어.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정보를 해석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그걸 계속성, 그 다음에 중요성, 그 다음에 또 안정적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일관된 기준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이 명목적인 것보다는 실질을 우선한다. 경제적 실질을 더 반영을 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